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리개를 설명드릴 때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렌즈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바디 뒤쪽에 있는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촬영 시 광각 렌즈로 촬영하게 된다면 초점거리는 짧아지고 피사기 심도는 깊어서 선명해지고 화각은 넓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망원 렌즈 촬영 시에는 초점거리가 길고 피사기의 심도가 얕고 화각은 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렌즈의 길이가 짧을수록 광각 렌즈에 속하고요. 렌즈의 길이가 길수록 망원 렌즈에 속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렌즈의 초점거리와 화각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화각이 넓어지고요.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화각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각이 넓어진다는 건 상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화각이 좁아진다는 건 상을 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이 느낌을 쉽게 느껴보시려면 손으로 원을 그려보시고요. 이 원을 눈에 가까이 대봤다, 머리 띄었다 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손을 가까이 대실 경우에는 상이 많이 보이실 거고요. 손을 머리 띄우시면 상이 적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렌즈로 우리가 보는 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같은 자리에서 렌즈별로 촬영 시 보여지는 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많은 상을 받아들이고요. 피사체는 작아지는데 이것은 광각 렌즈로 촬영한 것이고요. 초점거리가 길수록 상이 적어지고 피사체가 크게 확대되는데 이것은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렌즈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2, 3, 5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3870은 표준 렌즈에 속합니다. 그리고 70, 200은 망원 렌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렌즈 안에 여러 개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렌즈와 줌렌즈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렌즈는 한 개의 초점거리만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단렌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 시 줌을 할 수가 없어 촬영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렌즈의 밝기나 조리개의 개방이 좋아서 줌으로 촬영했을 때보다 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질의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애용하는 렌즈입니다. 그러나 단렌즈는 하나의 초점거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 시엔 번갈아 끼우는데 양호하지만 야외로 나가서 촬영할 시엔 여러 개의 렌즈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번갈아 끼워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단렌즈는 기본적으로 광각, 망원, 표준이 각기 다른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8mm, 35mm, 50mm, 85mm 등등 이렇게 단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줌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줌렌즈는 하나의 렌즈에 여러 개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렌즈를 줌렌즈라고 하는데요. 보통 줌렌즈에는 번들렌즈, 광각렌즈, 표준렌즈, 망원렌즈가 있는데 그럼 먼저 번들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들렌즈는 DSLR 카메라 구입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렌즈인데요. 이 번들이라는 의미는 묶음이라는 의미로 아마도 카메라 구입할 때 같이 묶어서 주기 때문에 묶음이라는 의미로 번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 번들 렌즈는 18mm부터 55mm까지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18mm의 광각과 55mm의 표준을 표현할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대신에 조리개치가 어두워서 초심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는 없지만
일반 촬영하시는 분들은 좀 촬영을 많이 안 하는 렌즈가 이 번들 렌즈입니다. 다음은 광각 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각 렌즈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 렌즈로 포착한 영상보다 화각이 넓어 더 많은 상을 화각 안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각 렌즈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지만 원근감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가까이 있는 물체는 더 가깝게, 멀리 있는 물체는 더 멀리 표현되어져 가까이 있는 물체는 멀리 있는 물체는 더 작게 보이게 되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왜곡되어져 보이게 됩니다. 20mm 이하의 광각 렌즈를 사용할 시엔 원근감이 더 극대적으로 표현되어져 상이 더 뒤틀어진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할 시에는 너무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지 말아야 왜곡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광각 렌즈는 초점거리가 짧고 피사계 심도가 깊기 때문에 조리기를 조금만 조여도 펜프컷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각 렌즈는 기본적으로 1020mm랑 1635mm로 되어 있고요. 렌즈는 좀 비싼 편입니다. 다음은 표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렌즈는 광각과 망원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렌즈인데요. 한 렌즈 안에 광각과 망원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참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렌즈입니다. 물론 광각과 망원이 어중간하기는 하지만 촬영하시는 분이 조금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은 너무 극대화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괜찮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준 렌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근감이나 피사계 심도, 화각의 크기가 우리가 보는 시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아주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표준 렌즈는 2470, 2870, 2405 이런 식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원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원 렌즈는 50mm 이상으로 시야각이 좁아서 한정된 범위의 피사체만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원 렌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멀리 있는 피사체를 크게 확대해서 촬영할 수가 있고요. 피사계 심도가 얕기 때문에 피사체를 촬영 시 조금 더 피사체를 부각시켜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 렌즈는 조리기 값이 어둡고 작은 흔들림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ISO 감도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이 망원 렌즈는 기본적으로 70, 200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렌즈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거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